여러분 머릿속에 꺼지지 않는 CCTV가 있다면 이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회의에서 누군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그 상황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잘못한 건가? 나만 예민한 건가? 이렇게 혼자 되새기게 되는 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직장이 바뀌어도 상사가 달라져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항상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요?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상담소 소장 최주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분들, 이분들의 심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내 잘못인지 아니면 오래된 패턴이 반복되는 건지 오늘 같이 한번 들여다봐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약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건 대부분 오래된 관계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대상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 즉 누구예요? 부모님이건 혹은 주 양육자, 이분들과의 관계 경험이 뇌 머릿속에 일종의 관계 지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이 지도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릴 때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막 무시당하거나 혹은 야단 맞은 경험이 많다. 그러면 어때요? 감정 표현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참는 게 맞다라고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결국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은요,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자라신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떨까요? 관계에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사의 말 한마디를 나를 싫어하는 신호로 해석하거나 동료들의 무표정을 뭔가 나한테 화난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뇌는 나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알아차림, 즉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애착 유형,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불안형이신 분들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거절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해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 조금은 원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많이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반응들은 이런 거예요. 상사의 피드백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비난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좀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회피형이신 분들. 관계 자체가 불편해.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갈등이 발생하면 거리를 두거나 혹은 아예 무관심해 버려요. 누군가한테 되게 쿨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그거는 정말 쿨해서 쿨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받기 싫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일지도 모르죠. 안정형이 되기는 참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안정형이라면 뭔가 직장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때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의 불편함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실에서 제가 살펴봤던 상처받는 유형 3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눈치 많이 보시는 분들. 너무 예민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주위 사람들의 표정, 이제 표정 같은 거, 그리고 말투, 그리고 분위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나한테 차갑게 대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사실 그냥 팀장님은 오늘 피곤했던 거예요. 그냥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요 신호 하나가 그 하루를 망치게 돼요. 어쩌면 어렸을 때 나의 주 양육자의 기분을 이렇게 살피거나 혹은 읽어야 했던 환경에서 발달한 과각성 패턴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거절을 못해.
너무 착해.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말도 못하고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다가 결국 지치고 상처받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화에서 살펴봤던 번아웃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절은 못하고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뭔가 착해야만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착해야지만 사랑받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내 안에 이렇게 간직해 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자기 탓. 그죠? 자기 귀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잘못으로 만들어야 세상이 통제 가능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래서 타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배웠던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유독 와 닿으셨을까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패턴을 어떻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뭔가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직장만 바뀌어도 상사만 달라져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느 직장을 가도 어떤 상사를 만나도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계속 생긴다면 이쯤 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내 패턴을 점검해 볼 시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를 받았어, 이미.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는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주로 남 탓을 하는 타인 귀인을 하시는 분들일 거고, 내 잘못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탓이야 라고 자기 귀인 하는 분들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또 왔네. 어떻게 보면 어떤 패턴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귀인을 하건 타인 귀인을 하건 누군가 하나는 잘못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도 잘못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인식해 보세요. 어쩌면 이 관점이 가장 나를 상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감정 내가 처음 느끼는 건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직장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아주 어릴 때 느꼈던 감정과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느끼는 나의 감정은 현재의 사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기억과 합쳐진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나는 어른이고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때의 그 상황은 이미 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바꾸는 거는 더 어렵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건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을 한다면 그래도 그 어려운 길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 내 이 오래된 뇌 지도가 나를 잘못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직장에서 자꾸 상처받는 분들의 심리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 경험이 지금도 그냥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심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공간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나도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얘기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이 낮으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나를 아껴주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